안녕하세요. 대체영성입니다. 2018년 9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34번과 35번 볼 건데요. 자, 34번 주제부터 먼저 좀 보시면요. 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중세 유럽의 과학적 창의성의 폭발. 요게 이제 일단 주제 제목, 요 정도가 된대요. 미리 조금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자,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 아주 쉬운 일상어가 당시에 쓰이던 어려운 라틴어, 학문적 용어인 라틴어를 대체했대요. 자, 이제 책이 늘어나고 일반인들도 그 책을 일상어를 통해서, 라틴어가 아닌 일상어를 통해서 읽기가 쉬워졌다. 자, 요런 배경 때문에 정보의 확산이 빨라졌고 과학적 창의력이 확 올라가게 되었다.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천재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됐다. 요 얘기예요. 자, 요거 간단하게 정리 하나 해두시고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4번 문장이 굉장히 기네요. 여기 4번 끝까지 일단 한번 보고 또 볼게요. 자, 1번 For many centuries, 많은 수세기 동안, 자, 유럽의 science, 유럽의 과학, 유럽의 지식, 요 두 가지가 통째로 주어가 되겠죠. 자, 유럽의 과학, 그리고 컴마를 찍었다는 얘기는 사실 요만큼을 일종의 동격으로 본 거예요. 즉 지식, 유럽의 과학, 즉 지식, in general, 얘는 일반적으로. 끝. 자, 주어는 유럽의 과학, 단수 was recorded, 기록되었습니다. in Latin, 라틴어로. 자, 라틴어가 뭔지 모를까봐 친절하게 동격 삽입 설명. 자, 라틴어는 뭡니까? 동격, 언어죠. A language, 언어입니다. That no one spoke any longer, 그 누구도 더 이상은 말하질 않는 언어입니다. 자, 첫 번째 that은 뭐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죠. 뒤에 목적 없는 불완전. 근데 안 끝났습니다. and that, 그럼 병렬이네요. That had to be learned, 얘는 학습되어야만 해요. 학교에서. 학교가 아니고선 배울 수가 없는 또 그런 언어다 이거죠. 자, 이때의 that은 뭘까요? 뒤에 주어가 보이지 않는, 왜요?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두 개의 대절, 관계대명사 대절이 언어를 수식했습니다. 자, 라틴어는 이런 언어였대요. 자, 그럼 유럽의 과학은 많은 사람들이 그 과학과 관련된 서적을 읽을 수가 없었다. 아마 요런 얘기가 이어지기 쉽겠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very few, 정말 극도로 적은, 거의 없는 few, 그런 개인들, 그런 사람들, 컴마 삽입, 아마도 less than 1%, 1% 미만 정도의 그런 정말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이 had, 가졌습니다. The means, 의미라는 뜻이 아니라 means 자체가 하나의 단어죠. 수단, 방법, to가 꾸며서 to study Latin, 라틴어를 공부할 수단을 가졌습니다. Enough to read books in that language, 그 언어, 즉 라틴어로 책을 읽을 수 있기에 충분하리만치 라틴어를 공부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극히 일부였습니다. And therefore, 그리고 그러므로 to. 자, and 뒤에 to가 보이니까 앞에 있는 to랑 병렬하시면 되죠. 투부정사 1번 수식, 투부정사 2번 수식. 자, 그럼 역시 얘 또한 수단을 꾸미니까요. To participate in the intellectual discourse of the times, 당대의, 그 시대의 지적 담화, 즉 대화에 참가할 수단을 가지는 사람 역시 정말 1% 미만의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이 있었어요. 라틴어를 공부할 기회, 또 지적 대화에 참여할 기회 가진 사람은 채 1%도 안 됐다. very few, 극히 적었다. 자, 3번. 게다가 또 few people, 극히 적은 사람들만이 had access to, 접근할 수 있었다. 자, to, 어디에 접근할 수 있었느냐? 책이요. 자, 컴마 찍은 위치,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입니다. 일단 that은 못 쓰고요. 바로 뒤에 동사 보이니까 주격이죠. 자, 동사를 보아하니 were예요. 단수형이 아니란 얘기는 이 컴마 위치는 다행스럽게도 앞 내용 전체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복수의 사물명사를 지칭한다는 얘기죠. 책일 수밖에 없겠고요. 근데 그 책들은 were 였습니다. 첫째, 필사, 손으로 쓰였거나 scarce, 아주 희귀했거나 아니면 아주 비쌌습니다. 자, 뒤에 있는 게 결국 부연 설명이며 이유죠. 사람이 하나하나 손으로 쓰니까 뭐 양이 많은 것도 아닐 테고요. 책이라는 게. 애초에 책 자체가 희귀하기도 하고 당연히 시장 원리상 가격은 비싸겠죠. 결국 이런 책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few people, 거의 없었다. 채 1%도 안 됐다. 자, 4번 The Great Explosion, 엄청난 폭발이 있었습니다. of scientific creativity in Europe. 자, 유럽에서 과학적 창의성에 있어서의 어마어마한 폭발, 이것은 was certainly helped, 분명히 아마도 뭔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을 거래요. 자, 이 표현을 부드럽게 이해를 해보자면 앞에 있는 주어는 일종의 결과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원인이 되겠네요. 자, 원인이 뭔가? 이 과학적 창의력의 폭발, 이것의 원인이 the sudden spread, 갑작스러운 확산이었습니다. of information, 정보의 확산이죠. 자, brought about, 타동사로 bring about 이라는 수거가 하나 있어요. 야기하다, cause의 뜻이죠.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아닌 요 두 단어 자체가 타동사 수거입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PP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야기된, 초래된 정보의 확산. 자, 누구 덕이에요? 구텐베르크의 movable type, 이동 가능한 활자의 사용 덕분에요. in printing, 인쇄에서. 자, 요것뿐만 아니라 바이가 또 보이죠? 2번. 그럼 여기 있는 1번. 원인이 두 개네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또 뭐냐?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도 있었겠지만 두 번째 이유, the legitimation, 합법화했대요. of everyday languages, 일상 언어들의 합법화. 합법화라는 얘기는 일상 언어를 사용하는 걸 허용했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초래된 정보의 확산, 이것 덕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과학적 창의성이 엄청난 폭발이 있었다. 원인. 다시 그 결과, 이 원인에 의해서 초래된 정보 확산이라는 요 결과가 다시 원인, 그 최종 결과 창의성의 폭발. 자, 여기까지 하고서 일단 끝나지가 않은 게 또 컴마 위치입니다. 여기요. 자, 근데 그것은 역시 일단 that은 못 쓰겠다 해놓고 뒤에를 보아하니까 해석이 이러네요. 근데 그것은 빠르게 replaced, 대체했다, 라틴어를 대체했다. as the medium of discourse. medium이라는 건 중간 사이즈란 뜻도 있지만 누구와 누구 사이 중간에 껴있는 거, 우리가 매체 혹은 매개체라고 하죠. 단어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매개체로서 라틴어를 대체했습니다. 무엇의 매개체요? of discourse. 아까도 나왔던 대화의 매개체요. 자, 그럼 라틴어를 대체한 건 언어겠죠. 위치의 선행사는 바로 앞에 있는 일상 언어, 요게 선행사죠. 자, 필기 정리 하나 해두시고요. 자, 5번 In 16th century Europe, 16세기 유럽에서. 자, 가주어 it, 진주어 to. 자, it became much easier. became 뒤에 형용사보어 easy, 쉬워졌다. easier, 더 쉬워졌다. much easier, 훨 더 쉬워졌다. 비교급 강조하는 부사. 항상 말씀드리지만 very, many, to 세 단어는 요 자리에 쓸 수 없다는 거. 자, 훨씬 쉬워졌습니다. to이야 하는 것이. 진주어 볼게요. To make a creative contribution. 창의적 기여를 한다라는 것은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자, 뒤에 보아하니까 요래요. Not necessarily because, or because, but because. 크게 말씀드리면 not because, but because. 요런 식의 병렬 구조죠.
앞에 있는 because 때문이 아니라 뒤에 있는 because 때문이다. 1번이나 2번이라는 이유 때문은 아니라 3번 때문에 창의적 기여를 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유럽에서는. 요 얘기네요. 자, 일단 큰 틀을 먼저 보고 나면 해석 분석하기가 쉽죠. 자, 이제 디테일을 볼게요. 자, 1번 이유 때문은 아니에요. More creative individuals. 더 많은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이 were born. 태어났습니다. Then. 16세기에 태어났습니다. Then. In previous centuries. 이전 1세기부터 15세기 사이. 자, 무슨 말이에요? 옛날보다 갑자기 천재들이 더 태어나서? 아닙니다. 자, 두 번째. Because social support became more favorable. 사회적인 어떤 지지가 훨씬 더 우호적이게 되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요겁니다. But because information, 정보라는 게 became more widely accessible. 훨씬 더 널리 접근 가능해지고 이용 가능해졌다라는 게 찐 이유죠. 이 덕에 16세기 유럽은 갑자기 창의적 기여를 개인들이 하기에 훨씬 더 쉬워졌다. 필기 정리해 두시고요. 요 5번 구조, 여기 좀 기억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35번. 주제는 간단해요. 노동자들이 청바지를 가장 많이 선택하게 된 이유. 우리가 작업복이라고 하죠. 뭐 이제 막 좀 질긴 옷, 혹은 뭐 묻어도 되는 옷, 뭐 이제 그런 류의 옷에 청바지가 가장 많이 선택이 되곤 하는데 왜 그러냐? 뭐 요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순서 추론 문제고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먼저 볼게요. 자, 1번. Calling your pants blue jeans. call. 앞에서도 나왔지만 오형식 동사. 뒤에 목적어 하나, 명사 목적격 보어 하나. 둘은 동격. 얘를 얘라 부르기. 동명사 주어네요. 여기까지 끊어놓고 단수 취급해야죠. 당신의 pants, 바지를 blue jeans 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청바지라고 부르는 것은 거의 인 것 같대요. seem, look, appear. 뒤에 형용사 보어 똑같이 뜨면서 뭐뭐해 보인다. 뭐뭐인 것 같다. 자, redundant. 이게 무슨 말이냐? re라는 말이 다시, 재차, again 이런 뜻이 있죠? 중복된, 반복된 그런 표현인 것 같아 보인대요. 바꿔 말하면 불필요한, 뭔가 불필요한 게 더블로 들어간 거죠. 자, 왜 그런가 한번 뒤를 봅시다. 왜 blue jean 이라는 말이 중복된 표현 같느냐? 자, 왜냐하면 practically, 실질적으로 all denim. 우리가 흔히 청바지에 들어가는 그 천 종류를 데님이라고 부르고요. 모든 데님은 실질적으로 다 파란색이기 때문에 자, 이 얘기를 정리해보면 데님 자체가 진과 동급이고요. 그럼 블루 데님 뭐 이런 느낌의 표현이 바로 블루 지인스라는 표현이래요. 당연히 블루라는 말이 중복된 것 같아 보인다. 이런 얘기죠. 자, 2번 while jeans. 이 jean이라는 종류는 are probably, 아마도 뭐인 것 같대요? The most versatile pants in your wardrobe. 당신 옷장 안에 있는 가장 versatile, 활용도가 높은, useful, 유용한 그런 바지인 것 같아 보인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부분의 학생들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청바지 뭐 어디에나 편하게 입기 좋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blue, 파란색은 사실 is not, 아닙니다. A particularly neutral color. 직역해드리면 중립적인 색이라는 얘기인데 중립적인 색이라는 건 어떤 색이랑도 뭐 쿨톤이건 웜톤이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색이랑도 잘 어울리는 게 중립적 색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중립적이라는 건 결국 의역을 하자면 무난한 정도라고 해석하시면 될 테고요. 사실 푸른색은 무난한 색은 아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사실 파란색은 그닥 무난한 색은 아니다. 자, 3번. Ever wonder 하고 맨 뒤에 보면 물음표가 보입니다. 뻔하니까 두유는 그냥 생략한 거죠. 너 궁금해 해본 적 있니? 하고 주어와 동사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그 뒤에는 궁금해할 내용, 목적어가 나오면 되고 Y절, Y 플러스 완전절이 떴죠. 왜 주어가 동사하는지 궁금해해 본 적 있습니까? 왜 It is the most commonly used hue. 그것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어지는 hue, 색채, color 인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자, it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색상, 바로 블루를 지칭하죠. 자, 4번. 파란색은 was the chosen color for denim. 데님을 위해서 선택된 색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because of the chemical properties of blue dye. 자, 파란색 염료의 화학적 property, 속성, 특성 이런 뜻이죠. 좋아요. 파란색 염료에는 어떤 화학적인 속성, 특성이 존재하는데 그것 때문에 특히 데님에 선택된 색깔이 바로 파란색이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화학적 속성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자, 5번. 대부분의 염료란 will permit. 자, 뭐 할 것이다? fabric, 천에 스며들 것입니다. 타동사로 목적어 바로 취해서 어디에 스며들다. 자, 염료가 천에 스며듭니다. in hot temperatures. 뜨거운 온도에서요. 컴마 찍고 ing. 분사구문이죠. 뭐 하면서? making 목적어 플러스 원형. 사역동사니까 목적어가 원형하게 만들면서. 즉, 그 색, 그 염료가 가진 색이 들러붙게 만들면서. 자, 분사구문인 게 싫어서 동사로 쓰고 싶어요. 그럼 make라고 하시면 되고요. 앞에는요. 접속사 필요하겠죠? and.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 정리해 두시고요. 자, 6번 들어가기에 앞서서 대부분의 염료란 뜨거운 온도일 때 염색이 되어진다. 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6번. The natural indigo dye. 인디고는 남색이요. 그 푸른색의 진한 버전이죠. 자, 천연 남색 염료는. 자, 근데 used in the first genes. 최초에 우리가 이제 gene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사용되어진 그 천연 남색 염료는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자, 그럼 뜨거운 물 얘기해 놓고 반면에 그랬으니까 뭔가 뜨거운 물이 아니다? 뭐 요런 얘기가 나올래나요? 자, 뒤에 보시면 would stick only to. 아까도 stick이란 표현이 있었죠? 자동사인 관계로 stick. 그 뒤에는 to까지 써야 누구누구에게 들러붙다. 요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adhere to, cling to 요런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동의어예요. 역시 둘 다 자동사로서 뒤에 to 써야 돼요. 뭐뭐에 들러붙다. 그럼 이 천연 남색 염료는 would stick only to. 오직 어디에만 들러붙는 게 그 특징이냐? The outside of the threads. 원래 thread 하면 실이고요. 실들이란 얘기는 아까 fabric처럼 일종의 옷감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그럼 옷감, 외피, 외면, 겉면에만 들러붙는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자, when the indigo dyed denim. 남색으로 염색이 된 데님은 자, 뭐 되었을 때? is washed. 세탁이 되었을 때 tiny amounts of that dye. 그 염료의 아주 극히 일부분들이요. 그 염료의 아주 극히 일부분들이 get washed away. 씻겨져 나갑니다. 청바지를 세탁하면 왜 흰색이랑 같이 세탁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흰색 옷에 물들거든요. 청바지는 항상 세탁할 때마다 그 안에 있는 염료의 극소량들 정도가 씻겨져 나갑니다. and 그리고 the thread comes with them. 실들이 또 그 염료와 함께 나온대요. 결국 청바지는 자연스레 입으면 입고, 그러니까 입어서 세탁을 하면 할수록 일단 첫째로는 색감에 조금 변화가 있겠죠. 약간은 연해지는 느낌이 있을 거고요. 둘째로요. 천 또한 조금씩 뭔가 좀 뭐라 그럴까 부드러워지겠죠. 실들이 조금씩은 나온다고 했으니까. 자, 지금 요 얘기를 정리한 게 8번입니다. The more denim was washed, the softer it would get.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제가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더비, 더비 요렇게 얘기할 때가 제일 많아요. 해석도 그 뉘앙스, 그 발음을 그대로 응용해서 더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게 된다. 이 문장은 접속사 없이도 절 두 개를 합칠 수 있는 영어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문장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as를 이용한 평범한 형태의 문장으로 바꾸기도 하죠. 더 두 개 지우고요. as 하나 접속사 붙인 다음에 비교급이 대부분의 경우 동사 뒤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뭐 오늘의 포인트는 그건 아니니까 일단 요 정도만 체크를 해두세요. 자, 데님이 was washed more. 더 많이 세탁됨에 따라서 it, 데님은 would get softer. 점점 더 부드러워진다. 네, 제가 7번 읽고 난 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뭐 거의 동일한 얘기죠. 자, 컴마를 찍고요. eventually, 결과적으로 achieving. 자, 결과적으로 achieving, 얻게 됩니다. 자, 일단 분사구문이니까 ing 형태를 썼다는 건 능동으로서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얻게 되는 대상이 뭐냐? That one in. 그렇게나 해진, 낡은. 두 번째, made just for me. 나를 위해서만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감정, 그런 느낌, 감정이라기보단 느낌을 얻게 됩니다. 자, 느낌 명사 맞죠? 그 뒤에 you probably get with your favorite jeans. 이 자리에 목적어 없는 불완전문의 수식, 즉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 생략. 정리하면요. 당신이 아마도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jean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뭔가 약간은 낡은 느낌, 뭔가 나한테 꼭 맞는 그런 느낌, 살짝 의역을 꼬았어요. 나한테만 꼭 맞는 그런 느낌, 그런 걸 결과적으로 달성하게 된답니다. 자, 색깔 때문에도 해진 느낌이 나고요. 실들이 조금씩 빠지면서 살짝 이렇게 내 몸에 잘 맞게 되죠. 자, 9번. That softness. 그러한 부드러움이 made jeans. jean을 만들었습니다. 무엇으로? The trousers. 요건 바지라는 뜻이고요. pants라는 말의 동의어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을 위한 선택된 바지로 jean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고요. 요거 정도 하나 유념해 두시면서 필기 정리해 두시고 수고했어요.